고고학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과거에 대해 발견한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발견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속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발견이 영감을 주는 경이로움은 놀라운 느낌입니다. 번호 1. 스위스의 체리 과수원에서 발견. 2015년에는 스위스의 한 체리 과수원에서 약 1700년 전에 묻혀있던 은화 416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전의 무게는 15kg이었습니다. 한 지역 농부가 흙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 인근 마을에서 로마 정착지가 발견되자 농부는 동전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고학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현지 고고학 기관은 이 보물을 스위스 역사상 가장 큰 동전 발견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동전의 날짜는 서기 274년입니다. 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과 서기 294년의 다른 사람들, 시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통치하에 발굴 작업에 참여한 스위스 고고학자 게오르그 마터는 처음 3일 동안 발견한 것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2번, 황금 모자 핀의 발견. 전 영국 군주와 검증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진정한 금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속 탐지기인 리서 그레스가 일생일대의 발견을 찾았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2019년 4월, 리사는 영국 링컨셔의 한 들판에서 금색 모자핀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곧 장미전쟁의 격동기 동안 통치한 에드워드 4세의 개인 상징인 화려한 태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너무 독특해서 에드워드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초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핀을 포함한 보석류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핀 중앙에는 군주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 중 하나인 보라색 자수정이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영국 왕위를 장악하기 위해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사이에 벌어진 전투 중 하나에서 이 건물이 손실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전문가들은 격렬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있었던 1485년경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이 핀의 가치는 보석으로 약 11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4세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그의 가치는 수백만 달러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3번, 갈릴리의 희귀한 금화입니다. 2016년 3월, 로리 라모는 갈릴리에서 친구들과 하이킹을 하던 중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은 서기 107년에 주조되었습니다. 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 트라야누스 황제에 의해 그의 전임자들을 기념하는 시리즈의 일부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부터 통치했습니다. 시 14일까지 그의 죽음 이후 그는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동전은 그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로 보여줍니다. 이 동전은 극히 희귀합니다. 전 세계에 비슷한 것이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키부츠에 거주하는 라이먼은 이 동전을 이스라엘 고대유 물청에 기증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갈릴리 동부에 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마치 오늘날 탄산음료 한 잔을 100달러짜리 지폐로 지불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귀했습니다. 이 동전은 더 큰 컬렉션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지역에서 다른 동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4. 유콘 삼각주에서 발견한 놀라운 발견. 알래스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콘 삼각주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보물로 유명한 이 광대한 지역은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발견 중 하나는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정착지인 누날레크, 너널렉의 고대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회수된 유물 중에는 조각된 나무 인형과 가면이 눈에 띕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원래 페인트의 흔적을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누날레크 사람들의 예술적 기술과 문화적 관행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불행히도 기후 변화로 인해 정착지는 바다로 매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보물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구조하려는 노력이 촉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그릇, 석기, 고급 도자기 및 칵스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유형적 반영과 제작자의 장인 정신을 포함한 수십 개의 유물을 회수했습니다. 2014년에는 180만 달러의 자금이 보존 노력을 확대했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거의 조각들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사이트를 탐색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유콘 삼각주는 고고학이 사물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 인간의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밝혀내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번호 벨파스트의 바이킹 동전 2016년 5월 보물 사냥꾼 브라이언 모어턴은 아일랜드 뉴캐슬 성 근처에서 매우 희귀한 바이킹 은화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섬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몇 개의 동전을 제외하고 북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모어턴은 동전을 발견했을 때 특별히 아무것도 찾지 않고 금속 탐지기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11세기의 맨섬과 아마도 스코틀랜드에서 유통되었습니다. 93%의 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근 마게라 수도원에 대한 바이킹의 침입으로 인해 이 지역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무역의 결과 또는 맨섬과 얼스터 남동 쪽의 전략적 연결로 인해 이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스터의 전직 박물관 큐레이터는 지나가던 누군가가 동전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데 이는 의도적인 매장 이론보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이킹 침공 이전에는 은이 아일랜드의 주요 통화였습니다. 해당 동전은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졌으며 경매에서 얻은 돈은 모어턴과 동전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나누어질 것입니다. 번호 6. 스페인의 거대한 보물 2016년 4월 세비야 지방 안달루시아 도시 토마레스의 건설 노동자들은 로마 청동 동전이 들어있는 암포라 19개를 발견했습니다. 암포라, 엠퍼러는 로마식 주전자의 일종입니다. 노동자들은 공원에 전기 배선을 설치하기 위해 도랑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전의 무게는 590kg이 넘으며 서기 3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욤, 발견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세비야 고고학 박물관 관장인 아나 나바로, 에너 너바로는 항아리 하나하나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옮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참호를 파는 동안 주전자 10개가 부러졌습니다. 예비 가설은 동전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전은 매장되기 전에 최근에 주조되었으며 결코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다른 숨겨진 보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예방 조치도 취했습니다. 번호 7. 고대 인류의 유적. 그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에게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2013년 알래스카 타나나 강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1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생아 2명과 약 30주 된 배아의 유해가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DNA 분석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두 유아 모두 아버지는 동일하지만 어머니는 서로 다르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다른 유전 그룹에 속합니다. 이 발견은 미국 최초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유해는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붉은 색소인 황토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에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복잡한 의식을 거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행위는 우리 조상들이 삶과 죽음,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발견의 규모는 작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초기 인류 공동체의 신앙과 관습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숫자 8. 앤티크 금박 피규어. 스웨덴의 고고학자들은 최근 아스카 유적지에서 발견한 사실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설치된 큰 홀로 보이는 유적에서 그들은 22개의 정사각형 금박을 발견했는데 주에 깊게 열어서 조사해보면 인간형 형상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려한 창조물이 약 13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중 훨씬 더 많은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모두 재건하면 3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박 조각상은 스웨덴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장소로 끌려가 그곳에 남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재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큰 연회장에서 자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확실히 고대 예술 형식입니다. 번호 9. 새들 리지 보물.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한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언덕에 튀어나온 녹슨 깡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그녀를 파내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덕으로 돌아오면서 더 많은 캔을 발견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캔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847년부터 1894년까지의 총 가치가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일 동전의 가치는 15,000달러였으며 희귀성으로 인해 다른 동전의 가치는 1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1870년대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된 5달러, 10달러, 20달러 금화가 포함되어 있어 그 이전의 동전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대부분의 동전은 조폐국에서 주조된 직후에 묻힌 것으로 보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판매를 담당한 화폐학자는 대부분이 샌프란시스코 조폐국에서 주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동전을 숨겼는지, 어떻게 그 재산에 접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전이 블랙 바우트나 제시 제임즈와 같은 유명한 범죄자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번호 10. 악마. 2020년에는 수십 년 전 고대 아시리아 성소에서 발견된 2700년 된 고대 점토판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명판은 지오라는 악마를 묘사하고 있으며 고대 퇴마의식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메소포타미아 악마학과 당시 대중의학에 대한 보기 드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점토판은 원래 에아, 이에이, 아세르, 에셔, 마르둑, 마어독, 신에게 바쳐진 사원의 일부였던 이라크 북부의 신성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50년대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다른 고대 유물과 함께 이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오는 뿔, 인간의 몸, 새의 다리와 꼬리, 그리고 뱀과 비슷한 혀를 가진 날개 달린 악마로 묘사됩니다. 본문에서는 지오가 인간에게 빙의되어 발작, 이상한 행동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령으로 간주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악마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비문에는 지오를 추방하기 위해 사제들이 엑소시즘 의식에서 낭송했던 주문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이에이 신과 마어독 신의 힘 덕분에 지오의 영혼이 추방되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11. 우주 동전. 이집트의 한 집을 개조하는 동안 외계인 머리와 우주선이 표시된 동전 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전 중 하나는 대머리에 큰 눈을 갖고 있어 마치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그중 하나의 뒷면에는 라틴어로 날씨가 좋을 때는 여기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동전이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외계인이 이 동전을 만들었다면 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라틴어로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동전은 단순히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불신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외계인 머리를 둘러싼 글자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형 모양을 가진 17세기 프랑스 계산 토큰은 비행 접시와 유사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 성경 이야기가 UFO와의 만남을 묘사한다고 믿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의 바퀴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지만 다른 이론에서는 이러한 동전 중 일부가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동전을 특이한 디자인으로 변형한 현상인 니켈 호보스의 예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8세기 중반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금속으로 만든 동전의 이미지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마추어들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여성을 녹음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동전은 버팔로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사람들, 특히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자유시간이 많은 불황자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인쇄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호 12. 로마 도서관의 유적. 쾰른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놀라운 고대 로마 도서관과 같은 고대 로마 유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쾰른에 번화한 중심지 거리 밑에 숨겨져 있었으며 2017년 개신교 교회가 철거된 후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철거 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을 초대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 무너져가는 벽이 도서관에 속한 것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는 벽에 두루마리를 보관할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서관에 최대 2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번호 13. 혹스네의 호드. 1992년 11월 사라진 망치 하나가 영국 서퍽주 혹스네 마을의 역사가들과 보물 사냥꾼들을 놀라게 할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데릭 로즈라는 남자가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친구의 잃어버린 망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치 대신 로즈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학슨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단지 동전 몇 개나 녹슨 유물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학슨 호워드는 15,000개 이상의 로마 금은화, 보석 및 은식기로 구성된 거대한 컬렉션입니다. 이는 영국에서 발견된 로마 보물 중 가장 크고 귀중한 로마 보물 중 하나입니다. 보물에서 발견된 품목의 양과 질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보물은 서기 4세기 말이나 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보관을 위해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물에는 복잡하게 디자인된 팔찌, 반지, 숟가락, 후추병까지 포함되어 있어 로마 시대의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혹슨의 보물의 발견은 로마 브리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보물찾기 법칙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1996년 재무부법의 통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러한 발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고되고 목록화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보물은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눈부신 창 역할을 하며 영국 로마인의 부와 예술, 일상생활을 보여줍니다. 이는 서퍽, 서퍽, 들판의 진흙처럼 가장 평범한 장소에도 숨겨져 있고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번호 14. 애완동물 희생.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웠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일련의 발견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적어도 5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의 반려동물들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제사지인 히에라콘폴리스 근처에서 많은 이국적인 동물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죽은 뒤에는 주인 근처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 악어, 개코 원숭이, 심지어 코끼리까지 포함된 동물들의 유해에 있는 상처와 흔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주인이 죽은 후 사후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무시무시한 점은 뼈 중 일부가 죽기 오래전에 발생한 부상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놀랍지도 않게 가정 환경에서 하마를 통제하는 것이 때때로 폭력적인 직업임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국적인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지위의 상징이었다고 믿어집니다.